옛날 옛적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딱 그 외동딸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워 나이가 들어서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정승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금지오겹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 재주 많고 덕 많은 신랑감을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 하고서는 그날부터 사윗감을 구하러 들매끈을 메고 나섰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았단 말입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글방이 있는데 그 글방에 참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훈장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우는데 한 군데도 막히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글도 얼마나 잘 짓는지 음만 딱 대면 그 자리에서 바로 12구를 지어내는데 한마디도 더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데를 가면 저만한 사윗감이 있으랴 하고 그 총각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정승인데 대개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 삼으려고 하니 어떠시오? 이러니까 금호 정승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혼례 치르러 오라고 단단히 약속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를 딱 들렀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방을 잡아 쉬고 있으니까 웬 총각이 그 방에 묵으러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방은 적고 손님은 많고 하면 한 방에 여러 손님을 들이기 예사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가 턱 들어오는 것입니다. 광주리에 밥그릇을 담아가지고 드린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총각이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어찌 이를 먹을 수가 있는가. 개돼지도 아니고 사람이. 하더니 잠깐 나가서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나무를 깎아 붙이고 다듬어 칠까지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릇을 떡 올려놓고 어르신 어서 드십시다. 한 끼를 드시더라도 제대로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런 재주 가진 총각도 흔치 않을 것 같거든 말입니다. 정승이 그 재주에 탐복해서 아밀히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아무데 사는 아무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까 뭐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충 예를 갖추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장가들러 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신랑 둘이 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길가논에서 웬 총각이 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를 어찌나 잘 심는지 한마지기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걸음 주고 김매는 것이 딱 담배 한 대 참인 것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울 동안에 그 많은 일을 다 하더란 말입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윗감이 있으려 싶어 정승이 그 총각한테 또 청혼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정승인데 내 사위 될 생각은 없는가? 하니 그거 뭐 감지덕지지. 당장 그러겠노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색시 맞으러 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러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란 시에 신랑 셋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승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참 일을 저질러도 예사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거든 말입니다. 딸 하나의 사위 셋을 보게 됐으니 이게 예산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신랑 셋을 맞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고 식사도 거르시고.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딸은 너 하나인데 사위를 셋 구했으니 하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갈 딸이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면 또 어떡할 겁니까? 엎질러 놓은 물인걸.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밥상을 턱 차려놓고 색시가 단장을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신랑 셋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일이 나긴 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색시가 썩 나서서 신랑 셋한테 술을 한 잔씩 돌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오십시오. 3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배워오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그러니 셋 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신랑이 흩어져서 재주를 배우러 떠났습니다. 그러고 3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동안 글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주역을 많이 읽어서 점을 치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지 않겠습니까? 주역을 훤히 꿰꿰면 점괘가 척척 맞아떨어지거든 말입니다. 눈앞에 일이나 10년 뒤 일이나 한 번 점을 쳤다 하면 척척 알아맞힌단 말입니다. 이만한 재주면 날 당할 자가 없을 테지 하고 색시집으로 갔습니다. 손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예사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멍석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멍석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멍석 타고 활갯짓 한 번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간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물건을 다 만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으라고 하고 이 신랑도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농사 잘 짓는 신랑은 뭘 배웠나 하면 배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 다해 배농사를 지어서 배나무 한 그루에서 딱배 한 개를 땄습니다. 3년 동안 밤잠 안 자고 농사 지은 게 딱배 한 개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색시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가다가 우연히 셋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가는데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탁 쳐보더니 이거 큰일 났네 하거든 말입니다. 뭐가 큰일이냐 하니까 색시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 색시한테 장가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색시가 다 죽어간다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멍석 가진 신랑이 나서서 그러면 한씨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가자. 이 멍석이면 금방 갈 수 있을 게야. 해서 새 신랑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습니다. 멍석을 타니까 색시 집까지 모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겁니다. 가본이 아닌 게 아니라 색시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때 배 가진 신랑이 허리춤에서 배를 꺼냈습니다. 그걸 갈아서 즙을 내어 색시한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색시가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나거든 말입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인 배라서 효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색시를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 말입니다.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못 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요. 멍석 가진 신랑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 못했을 것이요. 빨리 못 왔으면 오기도 전에 색시가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 가진 신랑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는 꼴을 보고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세 신랑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 신랑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중 하나를 고르긴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색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새 신랑한테 차례로 묻기를 점치는 서방님은 점을 쳐서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멍석 가진 서방님은 멍석이 없어졌나요? 역시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배 가진 서방님은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3년 동안 소중하게 키운 배를 잃었습니다.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농사 지은 신랑이 색시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시는 분은 몇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삭막한 세상이 좀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